안녕하세요, 박스입니다.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더 퍼스트 기간을 위해 더 퍼스트 2관 및 카멘하드 4관 공략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내용은 제목에 적혀 있듯이 4관문 기믹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배틀 아이템은 시간정지 물약, 정령의 회복약, 암흑수류탄, 회오리 수류탄, 그리고 빛나는 성스러운 부적을 챙겨줍니다. 하드 4관문은 관계없지만 더 퍼스트 2관은 5관문으로 넘어갔을 때 정비소가 존재하지 않아 배틀 아이템을 리필할 수 없고 각인과 세팅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드로핀 물약을 사용하지 못하고 시간정지 물약이 강제됩니다. 또한 피관리가 힘든 직업군들은 빗정가를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 퍼스트 2관 같은 경우에는 5관문 210줄 검은 파도 무력을 하냐 안 하냐 여부에 따라 암수와 회수의 인원 분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5관문 영역 전개 패턴 때 시정이 필요 없는 인원은 아드로핀을 챙겨주면 좋습니다. 4관문은 카운터가 굉장히 많은 레이드입니다. 다른 레이드에서는 카운터를 치면 딜타임이 열리는 방식이지만 카멘 4관문에서는 카운터를 치면 오히려 카멘이 반격한다는 걸 꼭 숙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카멘하드 4관문, 더 퍼스트 2관문 모두 어둠 게이지가 존재합니다. 어둠 게이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오르고 패턴의 피격 시 추가로 차오릅니다. 카멘은 이 어둠 게이지가 한 칸 차오를 때마다 협동 카운터 패턴을 시전합니다. 단 첫 번째 칸은 협동 카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협동 카운터입니다. 카멘이 검을 앞으로 3번 내리 찍는데 이때마다 카운터를 해주시면 됩니다. 카운터는 각각 한 명씩 쳐주면 되고 카운터가 모두 끝나고 나면 전방을 찔러 공격합니다. 패턴에 주의할 점은 카멘이 카운터 사이에 돌진 찌르기 공격을 시전할 수 있습니다. 이 찌르기에 잡힌 사람이 있다면 카운터는 종료되지만 아무도 잡히지 않았다면 어글자를 쳐다보고 카운터를 다시 시전합니다. 찌르기가 나오면 서포터가 맞아서 딜타임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항상 찌르기를 염두하고 플레이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도끼 패턴입니다. 카멘이 광역 CC 공격을 한 뒤 전방에 협동 카운터를 시전합니다. 스페이스바나 바드의 수연으로 CC를 씹어준 뒤 카운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카운터는 최소 3개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검도끼 패턴입니다. 카멘이 높이 뛰어올라 낙하 공격을 시전하고 어글자를 향해 협동 카운터를 시전합니다. 직후 어글자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카운터를 한 번 더 시전합니다. 이후 패턴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반격, 찌르기, 카운터입니다. 두 번째, 반격, 지진, 배기, 카운터입니다. 다음은 정산입니다. 어둠 게이지가 다 차게 되면 제한된 시간 동안 카멘을 공격하라는 문구와 함께 보라색 게이지가 나타납니다. 이때 카멘은 맵 중앙으로 이동하며 카운터 공격을 시전하는데 이때 암흑에 걸려있기 때문에 카운터 타이밍이 보이지 않습니다. 직후 카멘의 분신 6채가 나타나는데 이 중 처음 본체와 동일한 모션을 취하는 3채만 카운터를 쳐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체가 나타나 협동 카운터를 시전합니다. 카운터를 치고 제한시간 내에 딜을 다 밀면 암흑이 풀리면서 기믹이 종료됩니다. 정상 카운터의 정확한 타이밍은 다음과 같습니다. 짭칼을 쳤을 시 조금의 데미지를 받지만 찐칼을 치지 못했다면 즉사급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첫 번째 기믹입니다. 랜덤 2명에게 표식이 부여되고 대검이 떨어집니다. 직후 또 한 명에게 표식이 생긴 뒤 대검이 추가로 떨어집니다. 대검은 떨어지면서 지면을 3회 폭발시킵니다. 이때 멀리 떨어져서 피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은 줄넘기라는 회피 방법을 이용합니다. 줄넘기란 다음과 같이 2타 폭발 범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1타가 터짐과 동시에 1타 범위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폭발이 끝난 직후 카멘이 공중에 떠오르고 다시 대검이 4개 떨어집니다. 대검은 각각 1시, 5시, 7시, 11시 위치에 떨어집니다. 이때 공대원들은 자신이 해당하는 곱삼 위치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팟에서는 파티 번호에 따라 자리를 이렇게 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모였다면 각자 지정된 검 위치로 이동하면 되는데 이때 그냥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검의 지면 폭발을 피하면서 이동해줘야 합니다. 대검이 떨어지는 순서는 랜덤이며 11시, 5시 또는 1시, 7시 두 가지 패턴입니다. 이 폭발을 아까 알려드린 줄넘기 방법으로 파괴해주시면 됩니다.
검 위치에 대기하고 있으면 대검에 무력화 게이지가 생기고 랜덤 대상에게 붉은 줄이 생깁니다. 이 줄이 이어진 대상에게 카멘이 검기를 발사하는데 이 검기를 대검에 맞춰주어야 합니다. 붉은 줄은 총 2번 나뉘어서 생기며 검기는 하나당 대검의 무력화 게이지를 45% 감소시켜줍니다. 검기 2개로 무력화 게이지 90%를 그리고 플레이어 스킬로 10%를 무력화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붉은 줄이 나왔을 때 대검의 무력화 게이지가 이런 상황이라면 남은 무력 게이지를 빠르게 해결하고 검기가 부족한 곳에 지원을 가주면 됩니다. 대검 무력화를 모두 끝내면 카멘이 광역 공격을 시전합니다. 이때 대검 뒤에 있으면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멘의 CC기 공격을 피해준 뒤 협동 카운터를 쳐주면 315줄 기믹이 종료됩니다. 첫 대검은 줄넘기를 하지 않고 멀리 피해줍니다. 보스에게 붙더라도 무적 타임이라 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대검은 줄넘기를 이용할 시 딜각을 잡기 훨씬 수월합니다. 추가로 카멘이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는 딜이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대검 폭발의 피격 시 지워지지 않는 파열 디버프가 생기며 이 디버프는 3중 첩시 사망하게 됩니다. 대검 폭발은 1타와 2타 사이, 2타와 3타 사이 겹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겹치는 구간에 걸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붉은 줄이 없는 곳에 지원 갈 땐 바깥으로 도는 것보다 인코스로 도는 게 동선이 훨씬 짧습니다. 마지막 CC 공격은 배틀 아이템의 CC기 면역이나 바드의 수호의 연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로 CC를 씹는 경우 옆에 대검이 완전히 뽑히는 순간 스페이스바를 쓰시면 됩니다. 카멘이 사라지고 맵이 좁아지며 기믹이 시작됩니다. 컷신이 나오고 카멘을 협동 카운터한 후 칼을 무력화하면 내부조와 외부조로 나뉘어 진행하게 됩니다. 카멘의 도끼가 붉게 빛나면 어글자를 향해 카멘이 공격을 시전합니다. 이때는 다같이 12시에서 헤드를 고정해주고 7시로 빠져 협동 카운터를 쳐주면 좋습니다. 먼저 외부조입니다. 무력화가 완료되면 지정된 자리에서 패턴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영상 속 자리에서 위치를 잡고 있으면 별다른 조작 없이 패턴이 파괴 가능합니다. 이때 공대장은 카멘이 나타나는 타이밍에 맞춰 실리안을 사용해줍니다. 붉은 장판이 모두 끝나고 나면 카멘이 쏘는 회오리와 카멘 주변에 바람 기둥을 피해 카멘에게 무력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력화까지 완료하셨다면 기믹을 끝내고 나오는 내부조와 합류하여 카멘의 피를 240줄까지 깎아주시면 됩니다. 외부조가 주의해야 할 점은 내부조가 기믹을 끝내고 나오기 전까진 맵 외곽 검은 한계에 닿으면 어둠 잠식 스택이 쌓입니다. 검은 한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맵 중앙으로 점점 다가오며 내부가 너무 늦어질 시 전멸합니다. 또한 외부는 280줄부터 낙사가 생기며 이 낙사는 내부가 기믹을 종료하더라도 240줄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내부 패턴입니다. 내부조는 검 무력화를 마친 뒤 서포터의 버프를 모두 받고 맵 가운데에 구슬을 먹고 내부로 진입합니다. 내부에는 체력 35줄의 카멘의 분신이 있으며 내부조는 이 분신을 잡고 가운데 검을 무력화하면 기믹이 종료됩니다. 내부도 외부와 마찬가지로 검은 한계가 조금씩 좁혀오며 한계에 닿을 시 어둠 잠식 스택이 쌓입니다. 스택이 3스택까지 쌓이면 잠식 상태에 빠져 아군을 공격합니다. 다음은 내부에서만 나오는 패턴입니다. 첫 번째로 칼바람을 쏘고 확정적으로 카운터를 주는 칼바람 변형, 돌진 후 앞뒤 지진을 일으키는 숄차 지진, 바닥이 빨갛게 전멸하며 카운터가 나오는 협동 카운터 변형. 그 외에 내부는 딱히 이렇다 할 기믹은 없고 빨리 잡고 빨리 나올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하드 난이도는 아드를 챙겨서 갈 수 있지만 더 퍼스트는 시정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딜이 잘 안 밀리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방 딜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패턴 운이 많이 타는 곳이기도 합니다. 내부 기믹이 끝나고 보스 피를 240줄까지 밀면 지형 파괴 구간이 종료됩니다. 카멘이 맵 가운데에 떨어지고 무력화 게이지가 나타납니다. 이때 카멘은 4개의 회오리와 장벽을 생성합니다. 회오리는 경직을, 장벽은 피격 이상을 유발합니다. 이를 피하여 무력화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장벽은 피격 범위가 안쪽보다 바깥쪽 판정이 더 넓은 편입니다.
무력화 실패 시 전멸하진 않지만 카멘이 파열과 데미지, 막을 수 없는 피격 이상을 일으킵니다. 반드시 맵 중앙에 모여 낙사를 피하고 서폿의 케어를 받아주세요. 실리안 사용 타이밍에 대한 팁입니다. 카멘은 첫 번째 붉은 장판이 나온 뒤 정확히 10초 뒤 다시 나타납니다. 카멘이 나타나기 3초 전에 실리안을 사용하시면 실리안 데미지를 풀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카멘이 떨어지는 걸 보고 사용하셔도 관계는 없지만 이렇게 일찍 쓰려는 이유는 에스더 컷신과 스킬 흔적이 공격 범위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실리안은 빨리 쓸수록 좋습니다. 내부 분신은 항상 12시 위치에서 나타나며 헤드도 12시 고정입니다. 사멸 딜러는 포지션을 잡고 타대 또는 지속 딜러가 먼저 암수를 던져주는 게 좋습니다. 카멘이 뛰어올라 12시에 자리를 잡고 검 9개를 생성합니다. 이때 모든 공대원은 랜덤하게 2인 1조로 줄이 생깁니다. 줄이 생성되면 각자 자리를 정해 이 줄 방향으로 발사되는 공격을 모든 검에 맞춰주면 됩니다. 이때 줄은 항상 왕자 모양으로 만들면 두 가지 패턴 다 파괴가 가능합니다. 검이 사라지고 생긴 버프를 먹은 뒤 6시 안전구역으로 모여주면 다음 기믹으로 넘어갑니다. 카멘에 컷신이 나오고 시점이 변경된 상태로 6시에서 12시까지 격돌을 잡으러 달려가는 기믹입니다. 검이 나오는 패턴은 완전히 동일하나 좌우만 대칭입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나 정해진 사람이 격돌을 잡아줍니다. 격돌은 첫 키만 랜덤이고 나머지 키는 전부 Q 고정입니다. 고정 키이기 때문에 박자를 외우시면 격돌이 훨씬 쉬워집니다. 외부 인원은 가장 강한 딜 사이클을 한번 돌린 뒤 샨디를 사용하여 다시 한번 딜 사이클을 돌리는 방식으로 딜을 해줍니다. 일격돌이 끝나면 카멘이 잠시 사라졌다가 맵 중앙을 찍으면서 다시 나타납니다. 직후 이격돌이 바로 나타나며 격돌 인원은 격돌을, 나머지 외부 인원은 가운데에서 딜을 해주면 됩니다. 이격돌은 랜덤 4키로 총 2회 나오며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난이도는 쉬운 편입니다. 격돌이 끝나면 카멘이 뛰어올라 맵 중앙에 광역 공격을 시전합니다. 이때 서폿분들이 케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카멘이 나타나며 맵에 바위벽이 생기고 기믹이 종료됩니다. 이때부터 카멘의 공격으로 벽에 바운드를 당하게 되면 데미지와 충격 디버프를 얻습니다. 이 디버프는 정화나 성부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나타난 검들은 타격이 가능하고 이를 이용해 아덴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검을 없애는 기믹 진행 시 먼저 간 사람에게 자리를 맞추거나 왼쪽과 12시 고정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달리기 때 나오는 검도 피격 판정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아덴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스킬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격돌이 끝나고 카멘이 뛰어오르더라도 그 자리에는 계속 공격이 들어갑니다. 이때는 계속 딜을 넣어주세요. 격돌의 경우 배드가 뜨거나 굿이 뜨게 된다면 외부에 장판과 공격력 감소 디버프를 거는 구슬을 생성합니다. 이 구슬은 먹은 사람에게 공격력 감소 디버프를 주지만 먹지 않을 시 터지면서 공대 전체에 공격력 감소 디버프를 겁니다. 카멘이 맵 중앙으로 이동하고 검을 소환합니다. 이때 3시나 9시로 모여서 다같이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둠의 견제 디버프 때문인데 디버프를 가진 채 스페이스바나 스킬을 사용하면 그 자리에 광역장판이 생겨 큰 데미지와 피격 이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디버프를 한자리에 모여 다같이 장판을 뺀 뒤 이동해줍니다. 또한 어둠의 견제 디버프와 별개로 모도의 발밑에 개인 번개장판이 생기므로 이것도 같이 피해주셔야 합니다. 장판을 뺀 뒤 맵 중앙에 있는 카멘을 무력화해주면 카멘이 작은 검을 6개 소환합니다. 이 검은 2개씩 순차적으로 나타나며 랜덤 한 명에게 줄로 이어진 뒤 돌진하여 공격합니다. 대상자는 다가오는 작은 검을 카운터 쳐서 멈춰 세우면 되는데 검이 나타난 자리에 맞는 위치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검은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나고 나타난 자리 플러스 1자리로 가서 카운터를 쳐 파란 줄을 끊어주어야 합니다. 작은 검을 카운터 쳐 정상적으로 파란 줄을 끊어주었다면 큰 대검에 무적이 풀리며 딜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카운터를 모두 친 걸 확인한 후 아제나를 사용하고 딜을 해줍니다.
하드는 아제나만 사용해도 대검이 처리가 되지만 더 퍼스트는 대검에 1억가량의 딜을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만약 서포터가 작은 검 어그로가 잡혔을 시 카운터를 치고 지원핑을 찍어주면 되고, 딜러는 지원핑을 확인하고 빠르게 검을 딜해줍니다. 정상적으로 기믹을 파괴했다면 어둠 방어막 버프가 6중첩 쌓이고 카멘의 공격이 6회 끝난 뒤 기믹이 종료됩니다. 경명기가 없는 근접 카운터의 경우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항상 조심해주세요. 카운터를 칠 때 그림처럼 바깥쪽으로 서는 이유는 안쪽으로 서면 옆 사람의 칼 동선과 겹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대검에게도 백과 헤드가 있습니다. 위치는 고정이며 무적이 풀린 뒤에야 위치가 보입니다. 사멸 딜러는 이 위치를 미리 숙지하고 계시면 딜을 넣기 훨씬 수월합니다. 각 대검의 백과 헤드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멘이 뛰어올라 맵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맵에 랜덤으로 장판이 생기는데 이를 피해 3시나 9시에 모여 12시로 이동해줍니다. 장판 공격이 끝난 뒤 카멘이 시전하는 광역 CC기까지 12시에서 피해주고 나면 모든 플레이어의 발밑에 작은 장판 공격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이때 카멘이 시전하는 CC 공격을 회피하고 이 장판을 모두 피하고 나면 기믹이 종료됩니다. 또한 이때부턴 카멘의 공격에 치명타가 적용될 수 있어 짤 패턴 숙련도가 매우 중요하며 한 방 한 방이 치명상입니다. 치명타 데미지 한 번에 죽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니 꼭 풀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벽에 바운드 되면 생겼던 충격 디버프가 검은 충격으로 변경되며 이 디버프는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광역 CC 공격은 세 번째 장판이 터질 때 비성부를 사용하여 파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더 퍼스트 난이도는 5관문에 넘어갔을 때 정비소가 없기 때문에 비성부를 사용할 2명을 미리 정해 배템 사용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같은 파티에 바드가 있다면 수호의 연주를 둘러주는 걸로도 파괴가 가능합니다. 똥장판을 뺄 때는 이동기를 사용하지 않고 파티원과 속도를 맞춰 주어야 누군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63주를 마지막으로 카멘은 기믹이 종료됩니다.